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공포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읽기 시작했지만 곧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이야기는 평범한 직장인 김민수의 경험담으로 시작되었다. 김민수는 서울의 번화한 도심에서 근무하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흔한 회사원이었다. 그의 일상은 반복적인 업무와 시끌벅적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큰 변화 없이 흘러갔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삶에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민수가 퇴근길에 우연히 발견한 낡은 서점에서 시작되었다. 그 서점은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민수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서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서점의 외관은 매우 낡고 오래되어 보였으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민수는 서점 문을 밀고 들어갔다. 서점 내부는 외관 이상으로 오래되고 쓸쓸했다. 먼지가 술렁이는 책장 사이를 걷다 보니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묘한 분위기에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제목은 어두운 그림자들이었고 저자는 알 수 없는 인물이었다. 표지는 오래된 양피지처럼 갈라지고 변색되어 있었으며 그 때문에 더욱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냈다. 민수는 자연스레 그 책에 손이 갔고 별다른 생각 없이 구입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문득 서점에서 산 책이 생각나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책은 짧은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이야기마다 섬뜩한 비밀과 불길한 사건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민수가 책을 읽은 후 꿈속에서 이상한 광경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가 꾸는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기라도 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꿈속에서는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운데 있던 곳이 아니었고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꿈을 꾸고 난 후 민수는 항상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며칠이 지나자 민수는 더 이상 꿈으로 끝나지 않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밤에는 창문 틈새로 이상한 속삭임이 들리고 컴퓨터 모니터는 혼자서 깜빡거렸다. 그는 점점 피곤해졌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흐려졌다. 그러던 중 그는 한밤중에 혼자 깨어 욕실로 향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인물은 분명 민수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쳤고 거울에 비친 형상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부터 민수는 잠들기가 두려워졌다. 무엇보다도 다음날 아침 그는 자신의 팔에 알 수 없는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상처는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것을 사용해 그은 듯한 모양이었고 피가 굳어진 채로 있었다. 그는 단지 꿈일 뿐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상처가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결국 그는 직장 동료에게 이상한 일들을 털어놓게 되었다. 친한 동료인 정우는 처음에는 민수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의 상처와 지친 얼굴을 보곤 함께 그 원인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시 서점을 찾아갔지만 놀랍게도 그 서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손에 든 책의 존재마저 의심스러워졌고 민수는 점점 더 깊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불길한 밤에 민수는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 서 있었고 주변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다시 그 형상이 나타났다. 이제는 더 이상 거울 속의 형상이 아닌 직접 눈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마주한 그 형상은 민수 자신과 똑같이 생겼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이질감을 느끼게 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형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는 내 자리를 대신했구나. 그 목소리는 민수의 것이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경악하며 뒷걸음쳤고 그 순간 형상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현실과 꿈이 뒤섞인 그 순간 민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의 침대 위에 서였다. 병원에서는 그가 긴 환각 상태에 빠졌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모든 것이 단지 환각이나 꿈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팔에 새겨진 상처와 그 섬뜩한 미소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민수는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그 경험은 마치 그를 붙드는 마수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서점에서 구입했던 그 오래된 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그저 머릿속 기억으로만 남아있었다. 결국 민수는 그 사건의 여파로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다. 하지만 밤이 될 때마다 여전히 창문 밖 어딘가로부터 들려오는 속삭임이 그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또 다른 그림자의 이야기임을 상기시키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는 산속에서 길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한 남자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주말을 이용해
가벼운 등산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유명한 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등산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기분도 상쾌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그는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산 초입은 평이하고 사람들도 많아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산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졌습니다. 그는 기분 좋게 음악을 들으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그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음악이 멈췄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길은 갈수록 험난해졌고 곳곳에는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그는 처음에 확신을 가지고 길을 선택했지만 점점 지나치게 길어진 산행, 시간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이 처음 보는 낯선 장소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가져온 지도나 안내판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 그 남자는 그대로 발길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마저도 헷갈리기 시작한 그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도 없이 나뭇가지의 모양이나 돌에 배열을 보며 돌아가려 애썼지만 산은 그에게 장난치듯 같은 지형을 반복해서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초조함이 점점 커지면서 날은 저물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빠르게 다가왔고 그는 완전히 어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손전등 하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불었고 주위에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풀숲에서 나는 소리, 나무 사이에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그를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차근차근 길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 아른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거기 누구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인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뻣뻣해지도록 무서웠지만 도망치자니 뒤로는 갈 곳이 없었고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형체가 가까이 오자 그는 그가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은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했으나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인 듯 울렸습니다. 길을 찾아야 해요. 남자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했고 남자는 마치 홀린 듯 그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숲길을 따라 마치 산을 오래도록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주위는 다시 익숙한 길로 돌아와 있었고 남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여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그 길을 따라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귀신 같은 여인 덕분에 길을 찾은 것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산을 오를 때면 산속에 깃든 무엇인가가 그를 지켜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전해지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며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믿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천사 마을로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곳은 이름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했으나 실상은 겉보기와 매우 달랐다. 마을 사람들은 외부인에게 매우 친절했지만 이곳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오랫동안 이곳에 거주했거나 오래 체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 사진작가가 이 천사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지훈은 도심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멋진 자연경관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지훈에게 친절히 마을의 역사와 아름다운 촬영 장소를 안내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곳에서 느끼는 이상한 분위기를 떨칠 수 없었다. 특히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짐승의 울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처럼 변해갔다. 마치 누군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하루는 지훈이 마을 근처에 작은 숲을 산책하던 중 무심코 발을 헛디뎌 작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그 구덩이는 꽤 깊었고 지훈은 구덩이 밑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에 발이 닿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호기심에 그 단단한 것을 파헤쳐 보았고 그곳에서 오래된 사람의 해골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급히 구덩이 밖으로 나왔다. 그날 밤 지훈은 더욱 강렬하고
반복적인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자신이 발견한 해골과 그 소리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소리를 쫓기 시작했고 마을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지우는 폐가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유령으로 재현된 듯한 환영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전에 마을에서 실종되었다고 전해지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훈이 발견한 해골의 주인공인 듯한 어린 소녀의 유령이 있었다. 소녀는 지훈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였고 지훈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마을은 과거 자신을 찾아올 수행자로 믿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그때부터 지훈은 이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운명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온몸에 힘을 다해 마을을 빠져나갔고 유령들의 거센 방해를 받았지만 가까스로 마을 경계에 도달했다. 그때 마지막으로 소녀의 유령이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본 뒤 모든 환영이 사라졌다. 며칠 뒤 도시에 돌아온 지훈은 카메라를 검토하던 중 마을에서 찍은 사진 중 일부가 기이하게 변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들에는 마을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 뒤로 희미하게 여러 명의 유령이 서 있었다. 그 일 이후로 지훈은 그 마을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훈이 친구에게 털어놓은 것을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리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천사 마을에 대한 전설은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호기심 많은 여행객들에게 방문을 자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남아있다.